안녕하세요. 은퇴생활비 2배로 불려주는 이천희망태 이천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 유튜브 시청자분께서요, 최근에 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 아무래도 잘못 가입한 것 같다고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천희망TV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요, 같은 상품을 제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유하면 그런 상품을 고려할 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유튜브 시청자의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3세 유튜브 시청자입니다. 저축보험에 매달 10만원씩 10년간 납입을 마친 후에요, 연금 지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축보험 가입회사인 하나생명보험에서 납입이 끝난 저축보험이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해지한 후에 그 돈을 최고 7%의 보증이율을 주는 변액연금에 거치형으로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솔깃해서 청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설계서를 살펴보니 처음부터 최저 보증이율을 7%를 적용한 것도 아니고요, 기간별로 단계적으로 2%부터 시작해서 보증이율이 상승해서 25년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그 기간 동안은 7%가 보증이 됩니다. 내 나이가 현재 63세인데 88세에나 연금을 수령하는 게 청약서에 사인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내용이 사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그동안 시간을 들여서 사업비도 감당하면서 10년 동안 나입하고 한 2, 3년 동안 거치했던 저축보험을 해지했고요. 이 해지한 상품을 원위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액연금 거치형에 가입한 거는 며칠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혹시나 그 내용이 잘못된 거라면 다행히 계약을 원위치시켜서 그 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요, 이분은 저축보험에 2010년 2월에 가입해서 매월 15만원씩 10년 동안 납입하고요, 한 2, 3년 정도 거치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축보험은 납입이 끝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곧 연금을 받을 거를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계사가 찾아와서 최저 보증이율이 6, 7%나 되니까 변액연금에 거치형으로 놓으면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축보험을 해지한 금액 3,785만원에 15만원을 더해서 3,800만원을 넣고 청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저도 상품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끊은 후에 하나생명의 상품 공시실에 들어가서 이 상품의 최저 보증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분의 말처럼요, 무조건 6 내지 7%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니고요, 2년 이상 5년 미만은 2%,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5%,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6%, 25년 이상은 7%를 보증해 주는 겁니다. 즉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보증 이율이 늘어나고요, 복리가 아니고 달리로 적용한다는 점,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예금을 넣었을 때 연복리로 계산해서 그 이자율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63세 이제 넣었으니까 그때는 3,800만원이 적립원금이고 이자율은 없겠죠. 5년인 68세는 적립원금이 4,028만원이 되고요, 세후 연복리로 기준으로 하면 1.382%가 됩니다. 10년 후인 73세에는 적립원금은 4,598만원이 되고요, 세후 연복리 기준으로는 2.25%가 됩니다. 15년인 78세에는 적립원금이 5,358만원이 되고요, 세후 연복리 기준은 2.67%가 됩니다. 20년인 83세에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때 연금 기준 금액은 6,308만원이 되고요, 세후 연복리 기준은 2.93%가 됩니다. 이 상품은 변액연금이기 때문에요, 펀드에 투자돼서 성과가 좋으면, 그래서 그 성과가 좋아서 연금 기준 금액보다 넘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출하지만요, 운용 성과가 나빠서 연금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연금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해서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연금 기준 금액으로 연금을 준다고 가정하고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10년 이전에는요, 연금 기준 금액의 7%를 주고요, 그래서 매월 36만 7,967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후에는 연금 기준 금액의 3%를 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매월 연금 수령액은 15만 7,700원이 됩니다. 기준은 93세 이후에 살 확률보다 93세 이전까지 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앞에 비율을 높이고 뒤에 비율은 좀 낮춘 겁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떤 분들한테 좀 적절하냐면 30, 40대인데 투자 상품은 정말 싫고 그 다음에 손실을 봤기 때문에
난 이제 다시는 투자는 안 하고 그냥 원금이 보존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적금을 선호하는, 예적금만을 가입하고 싶어하는 30, 40대에게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율과 비교하면 연복리 기준 2.93%는 좀 낮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는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5차 재정 추계됐는데 2030년까지 평균 이자율을 1.4%로 예상을 했습니다. 즉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고금리가 되기 이전에 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거라고 감안을 하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원금 손실을 싫어하고 은행에 예금과 적금만을 사랑하는 그런 30, 40대에게는 중간에 그 돈을 해지하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시청자의 연세는 만 63세였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금 기준 금액하고 펀드 투자 성과 적립금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펀드의 성과가 좋지 않아서 특별계정 적립금이 적을 때는 연금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결정을 합니다. 20년 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요, 은행에 예금을 맡겼을 때 연복리 세후 2.93%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 보증이율보다는 이렇게 세후 연복리 이율을 봐야지 이 상품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자유롭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그 이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원금도 빠지고 이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은 굉장히 적어지겠죠. 따라서 여기서 연금을 받으시겠다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중도 인출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있는데 이때 중도 해지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 상품은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주식이 지금처럼 성과가 좋지 않아서 원금보다 손실을 보고 있을 때 해지를 하게 되면요, 원금 손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제가 유튜브 시청자분께 이 상품을 청약철회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요, 이분 연세가 현재 63세인데요 최저부정 이율이 높고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83세부터 연금을 받으려고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차라리 아직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청약철회를 하라고 조언을 드렸고요, 조언을 구했던 유튜브 시청자분께서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청약철회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3,800만 원을 돌려받아서 저축보험에 다시 넣으면 좋은데 이미 해지됐기 때문에 거기 넣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 직장생활을 하십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실 거고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유리하시고요. 또 당분간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아도 생활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이나 연간 최대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넣어서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5년 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천만 원은 절세 상품이나 아니면 요새 저축은행 예금이 높고요, 특히 비대면으로 가입할 때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축은행 예금에 넣으셔도 괜찮다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주변에 보험 설계사분들이 있으면요, 제 유튜브 시청자분과 마찬가지로 이런 상품 제안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뭐냐면요, 다 설명하는 것 같지만 2, 3%, 4% 초기에 보증이율 받는 거는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최저 보증이율이 6%, 7%니까 지금 금리와 비교해도 굉장히 높고 만약에 펀드 투자 성과가 나빠서 손실이 나더라도 그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아마 제안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솔깃할 수 있어서 저에게 조언을 구한 시청자분처럼 사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40대는 정말 예금과 적금만 하실 분이라면 나중에 연금 수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상품을 선택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50대, 60대는 재무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요, 노후에 가난하게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선택을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보험회사 연금 상품을 제안받았다 그러면 저축은행의 예금이나 아니면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상장리츠 같은 그런 상품들과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정말 나한테 유리한지 좀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지식을 키우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조언을 구했던 63세 유튜브 시청자분의 사연을 넣고 여러분들도 이런 제안을 받을 때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